제 이름은 루나예요. 루카스랑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연애할 땐 혼자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루카스 아빠 직장이 가까워서 같이 살았어요. 결혼한 뒤에도 계속 일했는데 루카스의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약 1년 반 전부터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요양원에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루카스는 제가 집에서 그를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루나, 제발. 아버지를 모시자. 아버지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만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를 항상 보살피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 나는 남편이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의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라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위험해져서 집에서는 시아버지가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탱하지 못해 계단에서 자주 넘어지고 화장실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해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돈보다 시아버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리 후 남편이 간병을 담당했지만 아버지를 돌본 지 1년이 지나면서 점차 부재에 대한 책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남편은 점차 쉬는 날에도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고 화장실, 목욕 등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게 되면서 결국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언제였는지 기억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보살핌에 만족하는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대신에 요양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홈케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소한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귀하의 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한 전문 간병인 고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내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먹이주기와 같은 특정 작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고 최근 대화를 마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남편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간병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3단계 간병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의 승인 없이 홈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간병인이 일주일에 5번, 매일 1시간씩 오도록 준비했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어서 비용은 걱정 안 했는데 홈케어 첫날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라. 나는 또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시아버지와 함께 친절하게 간호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안심했습니다. 루나, 나는 홈케어 서비스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더 이상 혼자 간병을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간병인 양. 오늘은 떠나십시오. 그는 그녀의 방문 예정 시간을 무시하고 효과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녀를 보내다 왜 나에게 상의도 없이 홈케어를 준비했는가? 이 집에서는 내가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수리를 위해 빌려준 대출금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루카스는 간병을 돕지 않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다치면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간병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1년 넘게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인지, 게다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수리 비용 대출금을 누가 갚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그것이 내 믿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관리 ENT 남편이 직장에 있을 때만 홈케어를 준비했습니다. 간병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조언을 받는 것이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매우 유익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간병을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1년 넘게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쇼핑을 가세요. 오늘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에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랜만에 자주 가던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으나 4시간쯤 지나자 미숙한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일찍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불안한 침묵을 발견하셨습니다. 시댁은 방에서 편히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더군요. 집을 둘러보던 중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완성된 이혼 서류와 이혼 후에도 편지에 적힌 편지가 들어 계속 아빠를 돌봐라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니 돌아올 때까지 이혼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고 해서 어리둥절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 여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었던 우리는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불륜의 가능성에 후회의 눈물이 눈을 가득 채웠지만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최근 떠날 때 나를 부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한 줄기 위안이 떠올랐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오늘 처음으로 가끔 남편이 내가 없는 동안 간병을 잘 했는지 걱정돼서 시아버지께 급히 확인을 하려고 시아버지는 괜찮은지 내가 없는 동안 괜찮았는지 누나가 간병이니 때릴 거야. 오늘은 놀랍게도 장인어른이 명쾌해 보였고 일관성 있는 대화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매가 호전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실 거예요. 그럼 종이와 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평소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오늘 유난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나는 글쓰기가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임대를 받았고 그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 그는 종이를 봉투에 담아 나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그녀가 올 때 간병 건조기에 이것을 전해주세요. 시아버지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미라와 관련된 치매의 일종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궁금해서 몇 시간 뒤에 시아버지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전에 나눈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날 밤 내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법은 빠졌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편지와 이혼 서류를 재검토하면서 최근 행동을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간병에 집중하면서 간과했던 몇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빨리 끝내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고 일도 못하니 아침이 다가오자 경제적 자립이 걱정되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읽고 간병인뿐만 아니라 친구도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루나에게 이런 상황은 안타깝게도 흔한 일입니다.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편지는 제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네, 혜니 씨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편지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빨리 행동합시다. 메라가 다른 간병인을 데려가도록 준비했습니다. 혜니 씨의 보살핌 때문에 루나에게 가세요. 메라를 따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알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메라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따라 건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평생 동안 재산을 증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헨리 씨로부터 받은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루나 변호사가 저에게 문서를 건네며 인사하고 깜짝
저는 공증된 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헨리 씨의 요청에 따라 메레라가 작성한 문서에는 헨리 씨가 평생 동안 나에게 36,000달러와 그의 아파트를 주겠다는 의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메라는 제가 집을 방문한 첫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씨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문제를 꺼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감사루너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죽음으로 당신에게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신 이 평생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법 즉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외쳤지만 메라를 떠나기 전에 에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메라를 따라 한 번 더 정차해야 하고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아버지께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슬프게도 시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지면서 합병증으로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해외여행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 아마도 이혼을 앞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메라와 나는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장례를 진행했다. 시아버지의 친아들로서 남편의 부재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친척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았다. 집 2일 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는 즉시 친척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맹세컨대 바람 피우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를 돌본 후 변화를 위해 휴가 중이었습니다. 간병한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는 없지 증거는 없지만 내 비난 이후 당신의 여주인이 공항에서 커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공항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체념한 듯 가혹한 일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며칠 후 친척들의 말 긴장이 풀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부서로 이사하려고 했습니다. 루나에게 전화했어요. 어디 계세요? 알고 보니 그의 생명보험 수혜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은 그의 생명보험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당신과 그 간병인은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계획한 건 내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메라는 그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우리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애인은 내 변호사의 말을 듣게 될 거야. 합의금을 꼭 지불해야 해. 우리가 이혼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옳았어. 아버지의 생명보험을 받으셨습니다. 합의금을 고려하십시오. 남편이 해외여행 전에 제출할 이혼 서류를 남겨두는 것을 편리하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우리의 이전 합의를 명백히 무시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혼 서류와 제출을 요청하는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줬고 당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 내가 당신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남편이 말문이 막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확고한 주장에 침묵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메이어의 조언을 따르고 내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가끔 나를 봅니다. 내 가족보다 그와 나를 많이 지지해 주었어요. 메라에게 정말 감사해요. 결국 남편과 그의 여주인에게 말이 닿은 것 같았고 나도 몰랐지만 루카스로부터 당신이 상사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카스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동안 휴가를 다녀온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이미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루카스를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상금 지불에 대한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녀처럼 현명한 사람이 남편 같은 사람에게 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결국 보상금을 지불했고 알고 보니 그녀의 가족은 꽤 부유했고 남편은 그녀를 따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저축한 거의 모든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선의의 표시로 휴가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그가 저축한 돈이 고갈되었는지 여부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도록 의도했습니다. 법률상 살 곳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노인요양시설 개조 대출금에 남은 금액과 보상금을 합하면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더라도 매달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건 친척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니까 도움을 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반성하길 바랐다. 시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아파트로 이사해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다.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사용하여 간병 증명서를 있습니다.